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암호화폐 히트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의 눈이 좀 더 밝아지는 이 초록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24시간 대비해서는 5.7%로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좀 알트의 대장이 힘을 냈다. 근데 좀 알트들이 같이 따라 올라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부족했죠. 아무래도 그냥 이더리움만의 이벤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87K 여기에서 막 비비고 있다가 상방으로 다행히도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지금 지난 계속 또 비비고 있었던 그 가격대를 살짝 돌파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뚫어냈다라는 그런 흐름이 좀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때 고점을 살짝 지금 넘겼어요. 그래서 93K를 계속 좀 보이고 있지만 이제 94K를 넘어서는 것에 약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저점은 계속 또 높아가고 있거든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오면 좋으련만 혹시나 이렇게 다시 꺾이지 않을지 그것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도 결국에는 2.3%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21선하고는 조금 더 멀어지긴 했습니다. 그죠? 21선하고 조금 더 멀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바닥을 찍고 이것이 두 번째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모르고 여기서 다시 또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하락 추세를 넘기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넘기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여기가 딱 그 0.238 피보나치 구간으로 0.238 그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98K 그 부근까지라도 가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넘어서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93K대를 보이고 있으니까 가야 할 길은 아주 멀다. 그러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는 어제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AI 대표주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하락을 했고 애플도 하락을 했고 아마존도 하락을 하면서 빅테크는 살짝 좀 부진을 했다. 그럼에도 이 뉴욕의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0.86, S&P 500이 0.3, 나스닥이 0.17이니까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으나 상승폭이 좀 낮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보시게 되면 S&P 500 일봉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추세를 살짝 돌파하고 나서 이틀간의 이 십자형 캔들을 보이다가 그래도 어제는 이 몸통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럼에도 이 사상최고가를 아직은 넘기는 그 흐름이 아니니까 뭔가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승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매크로가 이제 확 또 불이 붙었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현 시간 선물 시장은 어떠하느냐? 현 시간 봤을 때 미선물 시장 다우존스는 소폭의 상승이지만 S&P 500과 나스닥 100은 살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소폭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죠. 아무튼 현재는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이걸 또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2021년도 5월 달에 있었던, 그러니까 2021년도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부처매입을 맞으면서 이제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가 50%가 넘는 그런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도 이 최고점을 찍고 이때 최고점을 찍고 대청산 빔이 10월 10일 날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약세의 장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지금의 상황이 이때랑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제가 봤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2021년 5월 달과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상승장 속 큰 조정장, 그러니까는 이때도 2021년 이때 5월 달에도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상당히 큰 조정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시즌 종료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죠? 시즌 종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승을 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승장 속 큰 조정장. 근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마이너스 36%니까 최근에 그 조정장이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3 그랬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6이니까 일단 가장 큰 조정장이 되고 있죠.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때도 이때 부처 빔이라는 큰 이제 대청산이 일어나는 그런 빔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대청산 빔이 10월 달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약세를 알렸던 점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이때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부처빔으로 기준을 해서 약세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63일 정도 걸렸었다. 그렇게 본다면 대청산빔이 나타나고 나서 63일이 되는 때가 언제냐? 12월 12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4일이니까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청산빔이 발생하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가 한 55일 정도 된 거거든요. 55일 정도 된 상황. 그런데 이게 아니라 대청산빔이 기준이 아니라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요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올해 10월달 이때 10월 6일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10월 6일 날 올타임 하이를 찍고 대청산빔이 10월 10일 날 나온 거거든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때부터 이때까지니까 오늘까지니까 59일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당시에 2021년도에는 4월 달에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빔이 나오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올타임 하이 2021년도 4월 달에 올타임 하이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반등이 시작된 그 시기를 봤을 때는 97일이 걸렸습니다. 97일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본격적인 상승은 2021년도 이제 5월달 대부처빔을 맞은 이후로 그래서 그 이후로 조정장을 겪고 본격적인 상승은 부처빔으로부터 63일 요때 63일 이후로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본다면 4월달 이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 기준으로 본다면 97일 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본다면 5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때가 97일이니까 97일을 적용을 해봤을 때 이때 대청산 빔으로부터 97을 적용하면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하면 대청산 빔으로 하면 63일이고 만약에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하면 97일이에요. 뭐 당연히 이때랑 똑같이 가는 법은 없기 때문에 뭐 63일 뒤에 상승이 나온다, 97일 뒤에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를 통해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큰 시장의 충격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청산 빔으로 해가지고 55일 정도밖에 안 흘렀고 이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도 한 59일 정도밖에 안 흐른 거예요. 근데 2011년도 5월달 이때 큰 조정장을 비교해 봤을 때 이때는 부처 빔으로 해서는 63일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는 97일 동안 이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록 똑같이 가진 않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확실한 반등세를 기대하는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월 달 큰 하락 나오고 지금 보시면 이때가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 5월 달 큰 하락, 6월 달에도 한번 충격, 7월 달까지 해서 보통 한 3개월 걸린 다음에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10월 달 나왔고 11월 달 충격 나왔고 12월 달 충격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 패턴을 따른다면 12월에도 한번 충격이 있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12월 달에 진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이때와 비교해서는 지금 충분히 채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피보나치를 해놨거든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봤는데 지금 이때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하락을 하고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 0.236까지 지금 0.236을 터치하고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다. 0.236을 살짝 넘긴 상황이다. 근데 지금 현재 55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부처비 믿고 나서 55일 정도 있었을 때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이 당시는 어디 있었느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올라오고 55일이면은 한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0.236이 여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썼으니까 이때가 오히려 더 바닥을 확인하고 더 가까워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뒤에를 안 보고 이 뒤에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딱 보자고요. 이렇게 얼마나 지금 딱 보시면 앞으로 이제 진짜 시즌 종료했구나. 앞으로 하락이 더 클 수 있겠구나. 진짜 공포에 떨만한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 그 이후로는 이렇게 올라갔었다. 그리고선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찍고 지금 아직 이 뚜렷한 이 하락 추세를 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이 시즌 종료다라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한 98K 아니면 100K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다시 무섭게 떨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롱보는 뭐 그런 분석가들은 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제 하락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아졌다.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상승으로 나올 만한 그 시기가, 찐 상승이 나올 만한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 큰 충격이 있은 뒤에는 그만큼의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때랑 또 다른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때는 0.236도 대청산 그 빔이 있고 나서 55일 정도가 여기 236도 넘지 못했는데 지금은 236도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에서 탄력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꺾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노이즈를 차단하고 내가 관점이 확실하다면 노이즈 차단하고 이제 나가야 할 시기다. 그래서 인내의 그 시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좋지만 여기서 다시 꺾일 수도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상승한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전반적인 매크로 그 흐름을 봤을 때. 그럼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고용지표가 민간에서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상 밖의 악화가 됐다. 32,000명의 급감을 했다. 시장은 4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증가는커녕 급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이후 최대폭 감소. 그러니까 제가 연준의 그 최대 목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물가 안정, 또 다른 하나는 고용 안정인데 지금 고용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아침에 확인하니까
89%까지 이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88%였어요. 1% 정도 더 올라왔고, 일주일 전은 83%, 한 달 전은 뭐 66% 이랬는데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정작 시장에 지금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 단기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운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바로 그냥 인출할 수 있고 바로 그냥 현금화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유동성이 쉬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기 유동성이 전체 시장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봐서도 이제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이 당장의 상승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승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되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11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트럼프 잠재적 연준 의장 밀어준 이 남자 냄새만 풍겨도 시장 웃는다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이분이죠. 케빈 헤셋. 이분이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100%다. 아마 시장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듯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거의 확실한 발언을 했습니다. 2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기부 행사에서 해실 위원장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재적 연준 의장도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고마워 케빈 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적 연준 의장도 여기 있다. 고마워 케빈 이라고 말했으면은 말 다 한 거죠. 말 다 한 거다. 무조건 된다. 이제 거의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서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총 13명의 그 연준 그 후보, 의장 후보를 5명으로 줄이고 이번 주에 예정됐던 마지막 면접을 3명의 최종 후보를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최종 면접에는 해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시 전 워시 전 이사가 참가할 예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가 갑자기 한 명으로 좁혀졌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해시 위원장을 낙점한 만큼 추가 면접 과정을 생략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최종 면접도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면접이 돌연 취소됐다. 면접까지 취소할 정도로 지금 거의 확실해졌다. 그래서 이제 선출 크리스마스 이전에 될 거라고 봤는데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누군지를 발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 발표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거의 뭐 99% 정도 케빈 헤셋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사람이 누구일지는 그가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케빈 헤셋 이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언론에 이제 유력한 후보가 누군지 언론에서 나오기도 전에 미리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유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정책 성향도 매우 비둘기 파적이다. 그래서 완화 쪽으로 가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논란이 있지만 이 얘기는 이제 트럼프가 좌지우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자산이 강세로 이제 이 케빈 헤셋이 할 경우 강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고 간다면 결국에는 돈의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록 이 어려운 과정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같잖아요. 지금도 아직 때가 안 된 것 뿐이다. 때가 안 된 것 뿐이기 때문에 아직 이 하락 추세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 시기만 잘 견디다 보면은 돈의 흐름대로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